내 이름은 사토시, 29살의 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와 와이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아내 마나는 23살로 꽤 어리다. 그녀가 대학생일 때 사귀기 시작해서 거의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게 됐다. 그렇게 부부 생활을 시작한 지 약 1년. 그날 난 출장 때문에 신칸센을 탔는데 그때 라인이 왔다. 저기 거실에 있던 소설 같은 거 당신 거야? 내 건데. 내가 안 치웠구나. 미안한데 좀 치워줘. 응, 근데 이런 거 읽는 거야? 응, 그럼 안 돼? 이거 라노벨인가 하는 거지? 10대 오덕들이나 읽는 거. 그 말은 좀 그렇지만 뭐 그렇긴 하지. 와, 귀여운 여자애가 쓸데없이 벗고 있는 일러스트가 있네. 딱히 상관없잖아. 장편 시리즈라 10대 때부터 읽고 있는 거야. 아니, 내일 모레 30인데 이건 아니지. 더럽고 기분 나쁘네. 난 그 작품 팬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 마음이지만 굳이 그런 말 할 것까진 없잖아. 그래도 내 남편이 이런 씹덕소설 읽는 걸 싫다고. 창피하잖아. 이런 거 읽으면서 밤에 이상한 거 하는 건 아니지? 좋아, 알겠어. 이혼하자. 뭐? 출장 끝나면 일단 나갔다 올게. 이혼 신고서 받아올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 잘해놔. 지금 대화만 보면 갑자기 흥분해서 이혼하자고 했다거나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혼하자고 한 거고 시간이 지나고도 생각은 안 바뀌었다.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한 날 밤 누나 마사한테서 라인이 왔다. 너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이혼은 아니지. 좋아하는 책 좀 무시했다고 말이야. 역시 그 여자 누나한테 이럴 거라 생각했어. 네 와이프가 먼저 그러긴 했지만 사과해. 마나 전화 너머로 엄청 울었다고. 100% 우는 연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출장 끝나고 한번 만나자. 그때 다 얘기할게. 나도 겨우 좋아하는 책 무시당한 것 같고 이혼하려는 생각 안 해.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 그렇게 출장이 끝나고 짐을 정리해 집에 가기 전에 누나랑 만났다. 그리고 결혼하고서 1년간의 일을 자세히 얘기했다. 먼저 계기가 된 일은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났을 때의 일. 처음엔 내가 일을 하고 마나가 집안일을 하는 형태였는데 저기 지금 괜찮아? 마침 점심시간이라 괜찮아. 왜 그래? 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는데 나도 밖에서 일하려고 생각해. 어라, 생활비 부족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딱히 부족한 거 없이 생활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남편 혼자 일하고 난 집에서 일해도 될까 해서. 전업주부도 힘들잖아. 그렇게 말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중에 애 키우는 것도 생각하면 지금부터 가능한 한 벌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확실히 그건 맞을지도. 알겠어. 그럼 집안일은 분담하고 맞벌이 부부로 생활할까? 고마워. 마나가 한 얘긴 틀린 게 없었고 처음 들었을 땐 좋은 아내를 둔 것 같아 뿌듯했을 정도였다.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해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가 밖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쯤 집에 돌아온 난 화가 나서 아내에게 연락했다. 저기, 오늘 당신이 저녁 당번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미안, 잠깐 회사 사람들이랑 외출해서. 오늘은 적당히 해먹을래? 오늘은이 아니잖아. 오늘도잖아. 요즘 들어서 요리 말고 청소나 세탁도 안 하고 있잖아. 저기 맞벌이니까 집안일은 둘이서 같이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난 내가 당번인 날은 잘하고 있잖아. 당신이 당신 일 대충 하니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번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생활비 계좌에도 저축 계좌에도 당신이 입금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 계좌로 잘 관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집안일도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일은 나도 하고 있어. 그런데 진짜 번 돈 모으고 있어? 요즘 회식도 잦은 것 같고 새 옷이나 백도 많아진 것 같은데? 끈질기네. 괜찮다니까. 남자면서 추근추근 물고 늘어지지 마. 보기 흉하니까. 아내가 날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결국 집안일 얘긴 흐지부지 돼버렸다. 하지만 돈 문제 관련해서는 쉽게 납득할 순 없었다. 생활비 전부를 내가 부담하는데 자기는 집안일도 안 하고 번 돈으로 놀고 있는 거니까 당연하다. 그 일로 한번 싸우게 돼서 내가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자 이번엔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사토시, 자기 부인인데 소중히 대해야지. 갑자기 왜? 아까 마나가 우리 집에 왔어. 너 갑자기 화내면서 집을 나갔다면서? 그 녀석 시댁으로 간 거야? 보통 친정으로 가는 거 아니야? 불쌍하게도 달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여기로 왔다더라. 엄청 불안해했어. 그냥 부부싸움이야. 엄마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잖아. 저렇게 풀 죽은 며느리를 눈앞에서 봐버리면 어쩔 수가 없단다. 풀 죽었다고? 나랑 싸울 땐 아주 팔팔하던데? 무슨 말 하는 거니? 네 소중한 부인이잖니. 부인이란 건 같이 가정을 지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말투는 너무하잖니. 열심히 하다니 마나가 열심히 한다고? 그럼 또 누가 있어.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비도 보태는데 훌륭하잖니. 생활비는 전부 내가 내고 있어. 생활비 보탠다고는 못하지. 미래를 위해 저금하고 있다잖니. 아, 이제 됐어. 집에 갈 테니까 마나한테도 그렇게 전해줘. 아내는 나보다 훨씬 음흉해서 어느새인가 내 가족을 구워 삶았다. 눈치챘을 땐 어머니도 누나도 모두 마나 편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의미 없는 대화를 끝낸 직후에 마나 본인한테서 이런 라인이 왔다. 사토시, 엄마한테 혼났다면서? 진짜 뻔뻔하기 짝이 없네. 당신이 이상한 트집 잡으면서 화내니까. 투집이라고? 이제 대꾸하기도 싫다. 아무튼 이걸로 알았으면 이제 귀찮은 일 만들지 마. 그 정도로 당신 낯짝이 두꺼울 줄은 몰랐네. 애초에 우리 왜 같이 사는 거야? 이혼하고 싶다는 거? 혹시 그렇게 되면 부부 공유 재산 확실히 반띵할 거야. 아, 그래? 이렇게 나와 마나의 사이는 최악의 상태로 진전. 솔직히 이혼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저 공간만 쉐어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어쨌든 한 번은 진심으로 반했던 여자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바람도 간단히 부서지게 됐다. 그건 아무 생각 없이 평소 거의 안 보는 SNS를 체크할 때 일이었다. 당신 적당히 좀 해. 집안일은 방치하고 하필이면 호스트 클럽에 가? 뭐라는 거야? 변명해도 소용없어. 같이 있는 건 대학 동창 유이잖아. 걔가 SNS에 방금 올린 거 우연히 봤다고. 당신이 호스트랑 어깨 동무하고 사이좋게 찍은 사진. 뭐? 남의 친구 계정 엿본 거야? 기분 더럽네. 네 친구가 팔로우 하길래 마팔했을 뿐이야. 초점을 돌리지 마. 먼저 상황 설명을 해. 설명이고 뭐고 당신 본대로야. 유이랑 마시다가 우리 한번 가보잔 얘기가 나와서. 그 정도 일로 쌍심지 켜지 마. 그 정도 일? 애초에 호스트바 놀러간 거 화낼 정도로 평소에 날 잘 대해주고 있어? 당신 같은 거랑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너그러이 봐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가 불만인 건 호스트바 놀러간 게 아니야. 사진에 같이 찍혀있는 비싸 보이는 샴페인 말하는 거야. 내가 번 돈이니까 상관없잖아. 처음에 겉으로는 저축하겠다고 말했잖아. 그런 가게 샴페인이 얼마 하는진 모르겠지만 몇 천엔 하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안 들키게 좀 하라고. 시끄럽네. 정말 쪼잔한 남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 가는 거야. 이번엔 내 탓이야? 이제 화도 안 난다. 그럼 연락하지 마. 모처럼 기분 좋았는데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미안하다. 내일 아침 출장이니까 외박하고 오든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까 그 일이 있었다. 주눅 들지도 않고 연락해서는 남의 취미를 무시해대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간의 얘기를 들은 누나는 처음엔 안 믿었지만 아내랑 라인 주고받은 걸 보여주니 깜짝 놀라고서는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길래 우리 남매는 화해할 수 있었다. 다만 문제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다. 맘엔 안 들지만 일정 부분 떼이는 건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 누나가 묘안을 하나 제시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해볼 가치는 있었다. 몇 주 후 아내에게 최종 통첩을 보내게 됐다. 이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시간 언제 돼? 딱히 언제 하든 상관없는데 재산 분할은 확실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재산 분할? 우리가 얘기할 건 너가 지불할 위자료야.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
진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내가 집안일을 안 해주니까 위자료를 받겠습니다. 바보 아냐?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네. 무슨 뜻이야? 나도 누나한테 들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평범한 신입사원인 당신이 그런 가게에서 샴페인 주문하는 건 이상하잖아. 게다가 꽤 비싸 보이는 옷이나 백도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어도 평범한 직장인한테 어렵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흥신소에 당신 최근 2주 동안 뒷조사 좀 하라 했어. 뭐? 남의 사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러긴 싫었는데 성과는 있었어. 당신이 일하던데 일반 회사 같은 게 아니라 풍속점이라며? 딱히 상관없잖아. 불법도 아니고. 그렇지. 그런데 덤으로 알게 된 게 있는데 풍속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호스트바에서 놀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였더라고. 호스트바에 빠져 갖다 바칠 돈이 필요해서 일 시작했다며? 열을 올리고 있는 호스트는 아랑군이라며? 맞아. 아랑은 당신 따위랑 달리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누구보다 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그거야 매달 100만 엔 가까이 쓰고 있으니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당연하지. 아니야. 호스트 관두면 같이 살자고까지 해줬는걸? 당신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었어? 뭐 됐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풍속점에서 일하는 건 괜찮은데 남편한테 말 안 한 건 엄연한 부정행위야.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단 얘기지.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잔뜩 청구하는 데 성공. 뭐 조금씩 벌고 있는 모양이고 배째라고는 안 하겠지. 그래도 만화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서 딱하긴 하다. 위자료로 큰 돈을 내면서 한편으론 호스트한테도 계속 돈을 바쳐야 할 테니까. 그 돈 다 벌려면 모르는 남자 몇 명이랑 같이 자야 되는지 상상도 안 된다. 뭐 그래도 남자를 우습게만 보며 살아온 만화한테는 좋은 약일지도 모르겠다. 내 이름은 사토시. 29살의 극히 평범한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와 와이프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아내 만화는 23살로 꽤 어리다. 그녀가 대학생일 때 사귀기 시작해서 거의 졸업과 동시에 결혼하게 됐다. 그렇게 부부 생활을 시작한 지 약 1년. 그날 난 출장 때문에 신칸센을 탔는데 그때 라인이 왔다. 저기 거실에 있던 소설 같은 거 당신 거야? 내 건데. 내가 안 치웠구나. 미안한데 좀 치워줘. 응, 근데 이런 거 읽는 거야? 응, 그럼 안 돼? 이거 라노벨인가 하는 거지? 10대 오덕들이나 읽는 거. 그 말은 좀 그렇지만 뭐 그렇긴 하지. 와, 귀여운 여자애가 쓸데없이 벗고 있는 일러스트가 있네. 딱히 상관없잖아. 장편 시리즈라 10대 때부터 읽고 있는 거야. 아니, 내일 모레 30인데 이건 아니지. 더럽고 기분 나쁘네. 난 그 작품 팬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든 당신 마음이지만 굳이 그런 말 할 것까진 없잖아. 그래도 내 남편이 이런 씹덕소설 읽는 걸 싫다고. 창피하잖아. 이런 거 읽으면서 밤에 이상한 거 하는 건 아니지? 좋아, 알겠어. 이혼하자. 뭐? 출장 끝나면 일단 나갔다 올게. 이혼 신고서 받아올 테니까 도장 찍을 준비 잘해놔. 지금 대화만 보면 갑자기 흥분해서 이혼하자고 했다거나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다. 나는 진심으로 이혼하자고 한 거고 시간이 지나고도 생각은 안 바뀌었다. 와이프한테 이혼하자고 한 날 밤 누나 마사한테서 라인이 왔다. 너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이혼은 아니지. 좋아하는 책 좀 무시했다고 말이야. 역시 그 여자 누나한테 이럴 거라 생각했어. 네 와이프가 먼저 그러긴 했지만 사과해. 만화 전화 너머로 엄청 울었다고. 100% 우는 연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어. 무슨 일이 있었는데? 출장 끝나고 한번 만나자. 그때 다 얘기할게. 나도 겨우 좋아하는 책 무시당한 것 같고 이혼하려는 생각 안 해. 그거 말고 다른 이유가 있어. 그렇게 출장이 끝나고 짐을 정리해 집에 가기 전에 누나랑 만났다. 그리고 결혼하고서 1년간의 일을 자세히 얘기했다. 먼저 계기가 된 일은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났을 때의 일. 처음엔 내가 일을 하고 만화가 집안일을 하는 형태였는데 저기 지금 괜찮아? 마침 점심시간이라 괜찮아. 왜 그래? 실은 일주일 동안 계속 생각했는데 나도 밖에서 일하려고 생각해.
어라, 생활비 부족했어?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딱히 부족한 거 없이 생활하고 있긴 한데 오히려 그래서 남편 혼자 일하고 난 집에서 일해도 될까 해서. 전업주부도 힘들잖아. 그렇게 말해주는 건 고마운데 나중에 애 키우는 것도 생각하면 지금부터 가능한 한 벌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확실히 그건 맞을지도. 알겠어. 그럼 집안일은 분담하고 맞벌이 부부로 생활할까? 고마워. 만화가 한 얘긴 틀린 게 없었고 처음 들었을 땐 좋은 아내를 둔 것 같아 뿌듯했을 정도였다. 그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해줬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지만 아내가 밖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지났을 때쯤 집에 돌아온 난 화가 나서 아내에게 연락했다. 저기, 오늘 당신이 저녁 당번이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미안, 잠깐 회사 사람들이랑 외출해서. 오늘은 적당히 해먹을래? 오늘은이 아니잖아. 오늘도잖아. 요즘 들어서 요리 말고 청소나 세탁도 안 하고 있잖아. 저기, 맞벌이니까 집안일은 둘이서 같이 하자고 했잖아. 그래서 난 내가 당번인 날은 잘하고 있잖아. 당신이 당신 일 대충 하니까 말하는 거야. 그리고 당신이 번 돈은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거야? 생활비 계좌에도 저축 계좌에도 당신이 입금한 기록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내 계좌로 잘 관리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집안일도 일 때문에 많이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일은 나도 하고 있어. 그런데 진짜 번 돈 모으고 있어? 요즘 회식도 잦은 것 같고 새 옷이나 백도 많아진 것 같은데? 끈질기네. 괜찮다니까. 남자면서 추근추근 물고 늘어지지 마. 보기 흉하니까. 아내가 날 완전히 무시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다. 결국 집안일 얘긴 흐지부지 돼버렸다. 하지만 돈 문제 관련해서는 쉽게 납득할 순 없었다. 생활비 전부를 내가 부담하는데 자기는 집안일도 안 하고 번 돈으로 놀고 있는 거니까 당연하다. 그 일로 한번 싸우게 돼서 내가 집을 나간 적이 있는데 그렇게 되자 이번엔 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 사토시, 자기 부인인데 소중히 대해야지. 갑자기 왜? 아까 마나가 우리 집에 왔어. 너 갑자기 화내면서 집을 나갔다면서? 그 녀석 시댁으로 간 거야? 보통 친정으로 가는 거 아니야? 불쌍하게도 달리 의지할 데가 없어서 여기로 왔다더라. 엄청 불안해했어. 그냥 부부싸움이야. 엄마가 참견할 문제가 아니잖아. 저렇게 풀 죽은 며느리를 눈앞에서 봐버리면 어쩔 수가 없단다. 풀 죽었다고? 나랑 싸울 땐 아주 팔팔하던데? 무슨 말 하는 거니? 네 소중한 부인이잖니? 부인이란 건 같이 가정을 지탱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런 말투는 너무하잖니? 열심히 하다니 마나가 열심히 한다고? 그럼 또 누가 있어? 밖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생활비도 보태는데 훌륭하잖니? 생활비는 전부 내가 내고 있어. 생활비 보탠다고는 못하지. 미래를 위해 저금하고 있다잖니? 이제 됐어. 집에 갈 테니까 마나한테도 그렇게 전해줘. 아내는 나보다 훨씬 음흉해서 어느새인가 내 가족을 구워 삶았다. 눈치챘을 땐 어머니도 누나도 모두 마나 편이었다. 그리고 어머니와의 의미 없는 대화를 끝낸 직후에 마나 본인한테서 이런 라인이 왔다. 사토시, 엄마한테 혼났다면서? 진짜 뻔뻔하기 짝이 없네. 당신이 이상한 트집 잡으면서 화내니까. 투집이라고? 이제 대꾸하기도 싫다. 아무튼 이걸로 알았으면 이제 귀찮은 일 만들지 마. 그 정도로 당신 낯짝이 두꺼울 줄은 몰랐네. 애초에 우리 왜 같이 사는 거야? 이혼하고 싶다는 거? 혹시 그렇게 되면 부부 공유 재산 확실히 반띵할 거야. 그래? 이렇게 나와 마나의 사이는 최악의 상태로 진전. 솔직히 이혼하는 것도 귀찮으니까 그저 공감만 쉐어할 뿐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론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생각하기도 했다. 어쨌든 한 번은 진심으로 반했던 여자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면 그러고 싶다고 진심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작은 바람도 간단히 부서지게 됐다. 그건 아무 생각 없이 평소 거의 안 보는 SNS를 체크할 때 일이었다. 당신 적당히 좀 해. 집안일은 방치하고 하필이면 호스트 클럽에 가? 뭐라는 거야? 변명해도 소용없어. 같이 있는 건 대학 동창 유이잖아. 걔가 SNS에 방금 올린 거 우연히 봤다고.
당신이 호스트랑 어깨 동무하고 사이좋게 찍은 사진. 뭐? 남의 친구 계정 엿본 거야? 기분 더럽네. 네 친구가 팔로우 하길래 마팔했을 뿐이야. 초점을 돌리지 마. 먼저 상황 설명을 해. 설명이고 뭐고 당신 본대로야. 유이랑 마시다가 우리 한번 가보잔 얘기가 나와서. 그 정도 일로 쌍심지 켜지 마. 그 정도 일? 애초에 호스트바 놀러간 거 화낼 정도로 평소에 날 잘 대해주고 있어? 당신 같은 거랑 살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너그러이 봐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내가 불만인 건 호스트바 놀러간 게 아니야. 사진에 같이 찍혀있는 비싸 보이는 샴페인 말하는 거야. 내가 번 돈이니까 상관없잖아. 처음에 겉으로는 저축하겠다고 말했잖아. 그런 가게 샴페인이 얼마 하는진 모르겠지만 몇 천엔 하는 건 아니잖아. 적어도 안 들키게 좀 하라고. 시끄럽네. 정말 쪼잔한 남자야. 그러니까 내가 이런 데 가는 거야. 이번엔 내 탓이야? 이제 화도 안 난다. 그럼 연락하지 마. 모처럼 기분 좋았는데 흥이 다 깨져버렸잖아. 미안하다. 내일 아침 출장이니까 외박하고 오든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아까 그 일이 있었다. 주눅 들지도 않고 연락해서는 남의 취미를 무시해대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간의 얘기를 들은 누나는 처음엔 안 믿었지만 아내랑 라인 주고받은 걸 보여주니 깜짝 놀라고서는 나중에는 미안하다고 하길래 우리 남매는 화해할 수 있었다. 다만 문제는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다. 맘엔 안 들지만 일정 부분 떼이는 건 피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자 누나가 묘안을 하나 제시했다.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히 해볼 가치는 있었다. 몇 주 후 아내에게 최종 통첩을 보내게 됐다. 이혼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시간 언제 돼? 딱히 언제 하든 상관없는데 재산 분할은 확실히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재산 분할? 우리가 얘기할 건 너가 지불할 위자료야.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 진짜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아내가 집안일을 안 해주니까 위자료를 받겠습니다. 바보 아냐? 처음에는 진짜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것 같네. 무슨 뜻이야? 나도 누나한테 들을 때까지는 몰랐는데 평범한 신입사원인 당신이 그런 가게에서 샴페인 주문하는 건 이상하잖아. 게다가 꽤 비싸 보이는 옷이나 백도 아예 못 사는 건 아니어도 평범한 직장인한테 어렵잖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흥신소에 당신 최근 2주 동안 뒷조사 좀 하라 했어. 뭐? 남의 사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그러긴 싫었는데 성과는 있었어. 당신이 일하던데 일반 회사 같은 게 아니라 풍속점이라며? 딱히 상관없잖아. 불법도 아니고. 그렇지. 그런데 덤으로 알게 된 게 있는데 풍속점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돈을 벌었으니까 호스트바에서 놀게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반대였더라고. 호스트바에 빠져 갖다 바칠 돈이 필요해서 일 시작했다며? 열을 올리고 있는 호스트는 아랑군이라며? 맞아. 아랑은 당신 따위랑 달리 내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누구보다 날 소중하게 생각해주는 사람이야. 그거야 매달 100만엔 가까이 쓰고 있으니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당연하지. 아니야. 호스트 관두면 같이 살자고까지 해줬는걸? 당신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었어? 뭐 됐어.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무튼 풍속점에서 일하는 건 괜찮은데 남편한테 말 안 한 건 엄연한 부정행위야. 당연히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단 얘기지. 이렇게 해서 아내에게 위자료를 잔뜩 청구하는 데 성공. 뭐 조금씩 벌고 있는 모양이고 배째라고는 안 하겠지. 그래도 만화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너무 비참해서 딱하긴 하다. 위자료로 큰 돈을 내면서 한편으론 호스트한테도 계속 돈을 바쳐야 할 테니까. 그 돈 다 벌려면 모르는 남자 몇 명이랑 같이 자야 되는지 상상도 안 된다. 뭐 그래도 남자를 우습게만 보며 살아온 만화한테는 좋은 약일지도 모르겠다. 난 미치루 아빠 35살. 미치루 5살이야. 어라, 엄마랑 루나는? 루나 검진 받으려고 외출했어. 그렇다는 건? 아빠랑 제2회 스피노프를 시작할까? 삑. 그런 말 금지야. 저번에도 그렇고 또 실수했다. 아빠가 줬다. 감사 인사는 오케이. 지난번 영상에서 재밌었다 등등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태껏 쭉 존재감 없다고 들어서 좀 신경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다들 고마워. 밥 먹을 시간이다. 그렇네. 미치루,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모니즈에서 오므라이스. 아, 거기? 가끔씩은 괜찮지. 아싸. 이렇게 해서 좀 특이한 사람이 많은 몬스터 맨션에서 나와 밖에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거기서 생긴 놀라운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동네 패밀리 레스토랑에 도착했는데 이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가게 안은 매우 붐비고 있었다. 실례합니다. 여기는 6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여서 붐빌 때는 다른 손님이랑 합석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빠. 저기도 아빠랑 둘이 온 애가 있어. 우리랑 똑같네. 진짜네? 입구 쪽을 봐보니 미치루와 같은 나이 정도의 아이를 데려온 남자가 서 있었는데 왠지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수상해 보였습니다. 왜 저러지? 지금 손님이 많아서 다른 손님이랑 합석하셔도 괜찮으신가요? 네? 합석은 좀... 아빠 배고파. 알겠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빠. 사나해, 쉿. 합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더니 곧 우리들이 있던 자리로 왔다. 안녕하세요. 점점 더 수상해 보였는데 시종일관 메뉴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주문을 하고 나선 계속 그러기 어려웠는지 쓰고 있던 모자를 눌러 쓰고는 나와 눈을 안 마주치려고 했다. 모니 로봇. 미치루가 색칠하는 걸 본 아이가 말을 했다. 입구에 있었어. 같이 하자. 사나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따님 참 귀엽네요. 감사합니다. 저랑 안 닮아서 귀엽네요. 난 미치루. 난 사나해. 여기서 만난 것도 인연. We are friends. Friends. 여기 근처 사시나요? 네. 네 뭐. 저기 아빠 집에는 언제 올 거야? 저녁쯤이려나? 좀 더 빨리 오는 게 좋을걸? 엄마가 먼저 오잖아. 그런가? 앞으로는 셋이서 사는 거지? 앞으로는 셋이서? 그렇다는 건 지금은 같이 안 사는 건가? 애아빠의 수상한 모습과 대화가 신경 쓰여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사나해, 좀 조용히. 네. 저기, 예? 제가 따님 잠깐 봐드릴까요? 네? 화장실 지금 비어 있는 것 같아서요. 아니, 그래도 갔다 와. 죄송합니다. 부탁드릴게요. 남자를 보내고 난 사나이한테 말을 걸었다. 아빠 자상해 보이시네? 그런가? 자주 놀아주시고 그래? 몰라. 몰라? 왜냐면 그때 사나이의 입에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들었다. 사나해 오늘 처음 받는걸? 뭐? 얘기를 정리하면 이렇다. 사나이의 엄마는 정직원으로 일하고 계셔서 오늘은 휴일이지만 꼭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사나이, 정말 혼자 있을 수 있어? 이제 나도 1학년이니까 괜찮아. 엄마 점심 지나서는 올 테니까 그때까지 얌전히 있어. 알았어. 중간에 할머니 오실 테니까 배고프면 뭐 만들어 달라고 해. 응. 그게 아침 8시에 있었던 일. 엄마가 말한 대로 사나이는 얌전히 집에서 놀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할머니라고 생각한 사나이는 할머니. 하지만 거기에 서 있던 건 아까 같이 있었던 자칭 아빠였다. 사나이네? 누구? 아빠야. 사나이한텐 아빠 없다고 엄마가 그러는 것도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엄마는 어디 있어? 일하러 갔죠. 그래. 자칭 아빠는 무언가 골똘히 고심하더니 같이 놀러 가자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같이 온 거야? 응, 아빠가 가자니까. 아니, 잠깐만. 아빠라고는 하지만 오늘 처음 만난 거지? 아직 시간 되려나? 긴장했더니 위가... 이 아이의 이름을 처음부터 알고 있던 걸로 봤을 때 아빠라고 한 게 거짓말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사나의 엄마 걱정하지 않을까? 당연히 하고 있지. 할머니도 깜짝 놀랐을걸? 집에 있어야 할 6살 손녀가 없으면 당연히 놀라지. 잠깐, 어쩌면 이미 경찰에 신고했을지도? 자칭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있는 걸 확인하고는 난 곧바로 경찰인 아내의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다. 중간에 남자가 와도 괜찮게끔 번잡스럽지만 메시지로 내용을 전달했다. 타케시군, 급히 알아봐줬으면 하는 일이 있는데 괜찮아? 매형 무슨 일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애 유괴된 건지도 몰라서. 유괴요? 아니, 확실한 건 아닌데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주면 좋겠어. 사진 보여주세요. 자, 둘 다 치즈. 미추리 옆에 있는 애 이름은 사나이래. 알겠습니다. 아마 빠르면 오늘 오전부터 행방불명 신고했을 거라고 생각해. 그 아이 사는 데는 매형 근처인가요? 내 생각에 그렇게 먼 것 같지는 않아. 알겠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그때까지 다른 데 못 가게 계속 잡아둘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싸, 잘 먹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뭐.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는 척하면서 사나이와 남자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었다. 맛있어. 입에 묻었잖아. 고마워, 아빠. 유괴 같은 짓 할 사람으로는 안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신고 들어와 있었어요. 지금 찾고 있는 애가 틀림없어요. 역시. 그럼 저희들은 슬슬. 큰일 났다. 좀 더 이따가 가시는 게 어때요? 그 디저트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사나의 파르페 먹고 싶어. 미찌로도 파르페. 혼자 먹긴 많잖아. 나중에 편의점에서 사줄 테니까. 싫어. 여기 거가 먹고 싶어. 아, 그래. 반반해서 먹자. 아빠, 괜찮지? 당연하지. 둘 다 먹고 싶은 거 고르렴. 아싸, 아싸. 간신히 붙잡았네. 그래도 파르페 다 먹으면 그땐 끝인데. 가게도 붐비니까 세워라 내워라 있을 수도 없고. 그림 그리기. 이걸로 파르페 먹고도 좀 더 붙잡을 수 있을까? 미치루 뭐 그리는 거야? 아빠랑 엄마랑 로나랑 미치루. 미치루 잘 그리네. 사나이도 가족 그려볼래. 파르페 나왔습니다. 벌써? 너무 빨리 나왔나요? 아니에요. 손님을 기다리게 하지 않는 가게 서비스에 감탄해버려서. 감사합니다. 맛있어 보여. 천천히 먹으렴. 저기... 네? 누구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아까부터 왠지 붙잡으시는 것 같아서 사모님이나 다른 분이 오실 때까지 따님이랑 놀아줄 사람이 필요하신 건가 해서. 사실 그래요. 틀렸다. 다 들켰어. 타케시 빨리 좀 와. 사나이 가자. 더 놀고 싶은데. 다음 사람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른 가자. 사나이 바이바이. 이젠 틀렸나? 사나이. 놀라서 입구 쪽을 쳐다보자 거기엔 타켓이랑 사나의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다행이다. 엄마. 으아! 정말이지 너. 문 열면 안 된다고 말했잖아.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그치만 아빠가 왔는걸. 아빠가 올 리 없잖아. 거기 당신 어디 설명 좀 해보시죠. 당신? 남편이에요? 역시. 아니에요. 6년 전에 이혼했어요. 당신 지금 와서 갑자기 사나에 데려가고 뭐 하는 거야? 미안. 유괴 같은 건 할 생각 없었어. 그냥 사나이랑 있고 싶어서. 근데 당신은 애랑 나랑 못 만나게 할 거라 생각해서. 그래서 나 없는 사이에 아빠라 하면서 사나에 데려갔다는 거야? 아기는 없었어. 빚만 지고 사라진 놈이 지금 와서 뭘? 둘은 사나이는 뒷전으로 돌리고 크게 싸우기 시작했다. 스톱! 당신들은 뭐야? 유괴일지도 모르겠다고 신고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런 놈한테서 딸을 되찾을 수 있었네. 그만하세요. 네? 사나이 괜찮아? 엄마도 아빠도 둘 다 싸우지 마. 사나에... 이거 아까 사나이가 그린 가족 그림이야. 사나에... 이건 아빠인가? 응, 사나이 아빠잖아. 나라면 아빠랑 엄마랑 싸우면 엄청 슬플 것 같아. 아빠랑 같이 못 살면 쓸쓸할 거야. 사나이도 나랑 같은 기분 아닐까? 두 분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진정하고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미안했어. 도박에 손을 대곤 빚까지 진 나랑 있으면
사나이한테 안 좋을 거라 생각해서 도망쳐버렸어. 그래도 절대 잊을 수는 없어서 6년 동안 어선에 탔어. 빚은 이제 다 갚았어. 근데 좀처럼 만나러 갈 용기가 안 생겨서. 바보. 미안. 역시 민폐였으려나? 그게 아니라 바보야. 빚 갚을 의지가 있으면 맘대로 가출하는 건 잘못됐단 말이야. 어떤 고난이라도 당신과 함께라면 극복할 것 같아서 결혼한 거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엄마, 괜찮아, 괜찮아. 미안. 정말 바보 같은 남편이란 미안해. 결국 그 후 사나이의 부모님은 어색하게나마 화해할 수 있어서 앞으로 다시 셋이서 같이 살기로 했다. 남편분은 이미 이곳에서 일자리를 찾았고 2번 다시 빚지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한다. 이번 일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유괴범이라고 오해해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화해 못했으면 유괴범이랑 똑같았을 테니까요. 미치루도 고마워. 별일 아닙니다. 미치루, 같이 또 그림 그리자. 응? 사나의 부모님은 한동안 고개를 숙이고 셋이서 사이좋게 손을 잡고 집으로 갔다. 마치 사나이가 그렸던 그 그림처럼. 신난다. 어머, 당신. 유카. 엄마, 누나, 어서 와. 셋 다 반갑네. 야, 타케시는 무슨 일이야? 한 가정의 위기를 구했어. 그럼. 뭐야 그게? 가면서 얘기할게. 집으로 가자. 내 이름은 부스지마 사쿠라, 20살. 초중학교 땐 왕따를 당했다. 당시 별명은 부스피. 부스지마란 성에서 부스, 사쿠라의 핑크색을 합친 너무한 별명이다.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가 혼자서 키워주셔서 빈말이라도 유복했다곤 할 수 없다. 돈만 있으면 대학에라도 보내줄 텐데 미안하구나 사쿠라. 괜찮아요, 엄마. 빨리 취직하려고 했고 그러는 게 생활도 좋아지잖아. 그래도 내가 그것만 포기하면. 그건 안 돼. 우리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온 소중한 옷이잖아. 하지만 엄마한텐 전통보다 네 미래가. 돈은 빌리면 그만이지만 그 옷은 팔면 다신 못 찾잖아. 나 그 옷 입고 성인식 가는 게 꿈이니까. 엄마가 팔려고 고민하는 건 부스지마 가문에 100년 이상 전해온 기모노이다. 우리 가문에 태어난 여자들은 모두 이걸 입고 성인식을 맞았다고 한다. 물론 우리 엄마도 예외는 아니다. 옷은 어떤가 하면 요즘 기모노와는 달리 수수한 색과 모양을 띠고 있는데 아무튼 나한텐 가보 같은 옷이라 학비 때문에 판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등록금을 빌려 대학에 가는 방법도 있겠지만 몸이 약한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했다. 그리고 성인식의 해를 맞았다. 난 옷을 입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성인식 일주일 전 생각지도 못한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다. 그건 중학교 시절 날 괴롭혔던 야카마시 레이나였다. 어째선지 날 눈엣 가시처럼 여겼고 뒤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내 물건을 숨기거나 편부모 가정이란 이유로 놀려댔다. 뭐 이래저래 괴롭힘은 당했지만 어린애 같다고 생각한 난 상대하지 않았고 쭉 무시하고 있던 터라 레이나 입장에선 재미가 없었을 거다. 그런 애가 왜 지금 와서? 혹시 내일 동창회 전에 사과라도 하려는 걸까? 안녕 부스피, 오랜만이네.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네. 뭐? 기대? 혼잣말이야. 너 성인식 올 거야? 그럼. 와, 너네 집 가난한데 기모노 어디서 났대? 엄마 거 있으니까. 엄마 거냐? 그야 그렇겠지. 너 주제에 새 건 못 사겠지. 내가 입고 싶어서 입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아주 어울릴 것 같아. 졸업하자마자 일하는 너한테는 특히. 성인식이니까 고졸이든 뭐든 상관없어. 너 부러워서 그러지? 사실은 대학 가서 캠퍼스 라이프 즐기고 싶었지? 동아리 들어가서 친구랑 카페 가거나 동아리서 선배랑 사귀고 고졸 연봉 따윈 가볍게 제치는 편한 인생. 난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다행이다. 끊어도 되지?
아니, 안 돼. 끊기 전에 내 기모노 보고 가. 개쩔지? 귀엽지? 이거 신상이라고 100만 엔이나 하는데 엄마가 살면서 한 번 하는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거 고르라고 해서 이거 골랐어. 네 건 얼마야? 몰라. 아 참, 넌 엄마 거 입는댔지? 팔려고 해도 푼돈밖에 못 받겠지. 내가 뭘 입든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네. 근데 마사요시한텐 집적대지 마. 수고. 너 옛날부터 걔랑 자주 놀았잖아. 포목전 일 물려받는다더라. 신상 기모노 봐달라고 하게. 맘대로 해. 허접한 기모노 입고 망신당하기 싫으면 구석에 얌전히 있어. 부스피. 그딴 거 내 알빵가. 자랑질에 디스. 열받네 진짜. 그대로 레이나를 차단했다. 당일에 안 마주치게 해야지. 참고로 레이나가 아까 말한 마사요시는 동급생으로 잘못된 일을 엄청 싫어하는 정의감 넘치는 남자애다. 당시 왕따였던 날 신경 써준 유일한 존재이자 가끔 얘기도 하는 사이였다. 그런 성격 때문에 레이나 같은 노는 그룹에선 모노사시군이라며 무시했지만 가업인 포목점을 잇게 되었다고 듣고는 취집을 노리는 레이나의 목표가 된 거겠지. 나는 예전에 고마웠다고 하고 싶어서 레이나 모르게 살짝 얘기하고 가려고 생각 중이었다. 성인식 당일 친구한테 헤어 메이크업을 부탁했다. 확실히 내 기모노는 색도 모양도 수수하지만 무척 부드러워서 100년 된 옷이란 생각은 안 들었다. 참 곱구나. 고마워. 꿈이 이뤄졌어. 이래저래 참 고생하게 했지만 안 팔아서 다행이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럼 다녀올게. 회장에는 화려한 기모노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난 뭔가 붕 뜬 느낌이었지만 크게 신경 쓰이진 않았다. 꽤 사람이 많네. 스고오는 어디 있으려나? 와, 웬 누더기가 있나 했더니 부스피잖아. 내 기모노 어때? 엄청 예쁘지? 그러네. 그에 비해서 네 건 뭐야? 그런 거 입고 창피하지도 않아? 화가 안 났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화내면 얘 생각대로 된다. 난 레이나를 무시하고 스고우를 찾기로 했다. 그런데 바로 오라 부수지마. 설마 이 타이밍에. 나 수고야. 기억나? 역시 만난 건 기쁘지만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 마사요시. 와, 목소리 바뀐 것 봐. 혹시 야카마시? 너무해. 나 마사요시 보는 거 기대했다고. 핑. 피행? 그건 또 어디 사투리야? 슬퍼서 눈물 난다는 뜻이야. 아, 그렇구나. 미안해. 옛날이랑 바뀌어서 바로 못 알아봤어. 갑자기 예뻐졌다니. 옛날부터 너무 솔직하다니까.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 제 귓구멍이 어떻게 된 거야? 저기 마사요시는 포목점 일 있는다면서? 어떻게 알았어? 마사요시에 관한 건 다 알고 있어. 포목점의 후계자로서 이 기모노 어때? 올해 새로 만든 기모노인데 100만 엔이나 해. 아, 그렇구나. 신상 같고 근사하네. 그치? 어디 사는 누가 입은 초라한 거랑은 다르지? 어디 사는 누구라니? 혹시 부수지마 말이야?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그런 말 하는 걸 보니 너도 그렇게 생각했구나. 야, 들었어? 역시 프로가 봐도 차이가 크다니까. 인내심의 한계였다. 돈이 있다고 해서 남의 집 전통을 무시하고 짓밟을 권리가 생기나? 입고 싶은 걸 입는 게 뭐가 문제야? 이 기모노는 나한테 소중한 건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부수지마 기모노가 초라하다고?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그 자리를 뜨려고 하는 순간 스고오가 매서운 눈으로 레이나를 쳐다봤다. 그게 그렇잖아. 이런 촌스런 기모노. 부수지마가 입은 기모노 확실히 너 거랑 비교하면 수수한 색일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초라하다든지 볼품없는 옷인 건 아니야. 마사요시, 그게 무슨 말이야? 본인이 좋아서 입은 옷인데 귀천은 없단 얘기야. 나는 부스지마가 그 옷에 애착을 갖고 입고 있는 게 보이는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레이나는 무안에서 빨개진 얼굴로 스구호한테 뭐라 하려고 했다. 하지만 행사 시작하는 방송이 나와. 그럼 이따 봐. 여러 감정이 북받쳐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나중에 꼭 말해야지. 방금 일도 중학교 때 일도. 행사가 끝나고 스구호를 찾았다. 그런데 야! 누가 뒤에서 뭔가를 뿌렸다. 돌아보자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레이나가 커피캔을 내 쪽으로 들고 서 있었다. 우와, 이거 커피야? 커피가 묻은 기모노는 어깨부터 소매까지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이럴 수가, 소중한 기모노가. 옛날부터 진짜 거슬리네. 촌스럽고 못생긴 게. 마사요시한테 집적대지 말라고 했잖아. 기모노가 어떡하지? 그런 누대긴 이렇게 해줄 거야. 패닉 상태였는데 레이나가 내 기모노에 손을 뻗어서 하지마, 저리 가. 시끄러워 부스피. 더 이상 옷이 상하지 않도록 소매를 당겼지만 레이나 손이 닿는 게 좀 더 빨랐다. 전위적이라 멋지네. 한층 더 어울리게 됐는데? 너무 충격적이라 나도 모르게 눈물이. 그걸 보고 레이나는 통쾌하단 표정을 지었다. 주변에는 사람이 몰려들어 웅성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부수지 마, 괜찮아? 기모노가, 소중한 내 기모노가. 야카마시, 대체 뭘. 모처럼 사이좋게 대해주려고 했는데 너가 저런 애 감싸주니까 이렇게 된 거야. 촌스런 애들끼리 잘해보든가. 이런 짓 해놓고 그냥 끝날 것 같아? 편상이라면 해줄게. 저런 누더기가 얼마나 할진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웃어대며 레이나는 자리를 떠났다. 부수지 마, 괜찮아? 난 괜찮아. 근데 기모노가. 맡겨줘. 방법이 있을지도 몰라. 정말?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스고우의 포목점으로 가서 기모노를 봐달라고 했다. 이건 누가 이딴 짓을? 비싼 건 아니지만 소중한 옷이에요. 고쳐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솜씨 좋은 장인이랑 얘기해서 가능한 한 고쳐볼게요. 무슨 이딴 짓을 하는 사람이 있나? 그럼 다음은 야카마시네. 변상 말이야? 그거라면 괜찮아. 기모노만 고쳐지면. 부수지 마. 내 신조 기억해? 잘못된 일을 못 참는? 이대로 냅두면 앞으로도 쭉 널 깔볼 거야. 난 그런 일은 절대 못 참거든. 그러니 제대로 물어내라고 하자. 나한텐 소중한 옷이라고 해도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고. 그렇지 않아. 왜냐하면 난 스구호한테서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됐다. 농담이지? 농담 아니야. 게다가 방금 말대로면 어떤 의미에선 너가 더 전문인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너 하기 나름이야. 난 마음을 굳혔다. 아깐 고마웠다. 이제 감정 끝났어? 얼마 원하는데? 1,000엔? 2,000엔? 아님 혹시 0엔이었어? 버리는데 돈 안 들게 됐으니 내가 받아야 되나? 네 말대로 감정하기 어렵다더라. 그럼 그렇지. 그럼 변상 안 해도 되는 거지? 근데 그건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야. 그 옷이 문화재 수준으로 귀중해서 팔 목적으로 가격 산정하는 게 불가능해서야. 뭐? 그런 누더기가? 그런 거짓말 누가 믿을 줄 알아? 스구호 부모님이 그렇다니까 확실해. 자세히는 말 안 한 것 같은데 그 기모노 우리 집에서 100년 넘게 전해져 온 물건이야. 그래서 무늬가 수수한 거고. 근데 아는 사람이 보면 그 가치는 한눈에 알 수 있대. 참고로 지금 같은 걸 구하려고 하면 너가 입은 최신 기모노가 몇 벌 있어도 부족하다고 하더라. 웃기지 마. 네 말 안 믿으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좀 더 확실한 방법으로 배상받으려고. 뭘 할 작정이야? 나 고졸로 일하고 있는 거 알지? 그게 뭐? 무슨 일 하는진 알아? 거지가 하는 일 알게 뭐야? 그렇겠지. 모니로 뭐 변호사 사무소? 일하는 곳. 너가 변호사? 고졸 주제에. 상담 부탁드렸더니 네가 한 짓은 아예 범죄라던데. 증거도 없으면서 범죄는 무슨? 스고우가 목격자야. 까먹었어? 걔가 증언해준대?
뭐 때문에? 너 아직도 걔 성격 모르는 거야? 그런 다시 말해서 신고를 하든 위자료만 청구하든 모든 건 피해자인 내 마음대로인 거지. 신고? 농담이지? 너 유명한 아가씨 학교 다닌다면서 아버진 회사 사장님이었나? 그런 딸내미가 성인식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지면 어떻게 되려나? 하지마. 그런 짓 하고 무사히 끝날 것 같아? 못생긴 게. 참고로 그거 명예훼손이니까 혼자서 계속 건수 만들고 있는 거 알고 있어? 알겠어. 더 이상 너한테 연락 안 할게. 그걸로 됐지? 김은호 변상은? 내가 그런 돈이 어딨어. 변상해준다고 한 게 어디 사는 누구였지? 그건 그렇게 비싼 건 줄 몰랐으니까. 그건 네 멋대로 착각한 거잖아. 내 알 바 아니지. 알겠어, 낼게.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아빠한테도 말하지 마. 청구서는 변호사님이 네 앞으로 보내주실 거야. 고소할지 말지는 너 하기에 달렸어. 가만 안 둘 거야. 어머, 무서우니까 경찰에 신고해야겠다. 안 돼. 알겠으니까 하지 마. 그럼 잘 부탁해. 그 후 난 직장 사람에게 부탁해서 레이나 앞으로 위자료 청구서를 서면으로 보냈다. 기물파손, 명예훼손, 그리고 수고운의 포목점에서 든 수선비. 합쳐서 300만 엔. 못 고칠 정도였다면 자릿수가 하나 달라졌을 거라 해서 그 기모노의 가치를 아주 잘 느낄 수 있었다. 그런 큰 돈을 레이나가 갖고 있을 리는 없었고 결국 부모님한테 들켜 정말 엄청 호되게 혼나고 위자료는 부모님이 대신 갚게 됐는데 몇 년이 걸려도 다시 갚겠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자랑하던 기모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팔게 됐고 한 번도 안 해본 알바 뛰느라 고생이라고 한다. 참고로 부모님은 사과하러 오셨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라 다행이었다. 억지로 끌려온 것 같은 레이나는 삐쩍 말랐고 옷도 너덜너덜한 초라한 모습이었다. 자업자득이다. 한편 기모노는 어떻게 됐냐고 하면 그 후 예쁘게 고쳐져 예전보다도 훨씬 좋은 상태가 되어 있었다. 수구호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소매에 이음새에서 찢어졌고 커피 자국도 완전히 마르기 전이라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나왔다. 수구호 정말 고마워. 그건 기쁨의 피행이야? 그렇게 쓰는 거 아냐. 요즘 유행어는 어렵네. 그 후 우리들은 가끔 만나 밥을 먹는 사이가 됐다. 여태껏 연애 같은 건 안 해봤지만 이런 사람이라면 괜찮을지도 모르겠다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든다. 나도 나중에 내 딸한테 이 기모노를 물려주고 싶다. 내 이름은 키미코. 28살의 매우 평범한 주부다. 오늘은 나와 남편 신우이 사이에 일어난 놀라운 사건에 대해 얘기하려고 한다. 1살 연상인 류타와는 결혼 3년 차, 2살짜리 딸과 함께 평온하면서도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남편한텐 1살 많은 누나 레오나가 있다. 꽤나 자유분방한 성격의 소유자로 30살이 되고도 스릴 있는 삶을 산다고 한다. 신우이는 사진가로서 전 세계를 돌고 있다고. 게다가 개발도상국 사진을 선호해서 꽤 위험한 곳에 가서 사진을 찍는다. 그렇다 보니 결혼식 이후론 본 적이 없고 평소 신우이 얘기를 하는 일도 거의 없지만 어제 남편한테 이런 메시지가 왔다. 저기 좀 상의할 게 있는데 괜찮아? 괜찮아. 무슨 일인데? 방금 누나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어머 웬일이래? 그러니까 이래저래 거의 2년 만이야. 그래서 누나가 왜? 지금 여행 중인 나라에서 소매치기를 당했대. 큰일이네. 그나마 없어진 건 지갑뿐이고 여권이나 핸드폰은 괜찮다는데 돈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있대. 그러니까 돈 좀 빌려달라는 거지? 뭐 그런 얘기지. 대충 얼마나? 10만 엔 정도 필요하대. 아무리 그래도 바로 10만 엔은 어렵지. 우리 생활비도 있고. 나도 그렇게 말했는데 그 정도 돈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 나도 젊었을 때는 누나한테 큰 돈 빌린 적 있으니까 거절하기가 어렵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애 양육비 통장에서 뺄 수밖에 없는데? 부탁할게. 그렇게라도 해줘.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해서 딸을 위해 가입한 적금 통장을 중간에 깨게 됐다. 그다지 내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급한 일이니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돈을 남편에게 건네 송금한 후 며칠 뒤 신우이한테 연락을 받았다. 정말 고마워, 키미코. 덕분에 어떻게 큰 불은 껐어. 그건 다행인데 괜찮으세요? 엄청 위험한 나라 아니에요? 뭐 일본이랑 비교하면. 빨리 귀국해서 갚고 싶은데 일 큰 거 하나 들어와서 갚으려면 좀 더 시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아? 네, 당장 급한 돈은 아니어서요. 고마워. 당분간 연락 못하겠지만 꼭 갚을게. 알겠지? 이런 느낌으로 신우이는 또다시 모험에 나섰다. 씩씩하다고 할까, 뭐랄까.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나고 신우이한테선 아무런 소식도 없었지만 뭐 늘 그래왔으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안 돼 남편이 또 깜짝 놀랄 얘기를 했다. 저기 말하기 좀 그런데 누나가 또 트러블이 생긴 것 같아. 뭐? 또 돈 빌려달래? 뭐 그렇지. 그건 아니지. 우리도 그렇게 여유 있는 게 아닌데. 그러지 말고 도와주자. 이번엔 꽤 큰일인 것 같아. 또 소매치기 당한 거야? 아니, 이번엔 전염병에 걸렸다는 것 같아. 그 치료비가 쓸데없이 비싸다네. 치료비가 얼만데? 30만 원이래. 안 돼, 안 돼. 그런 큰 돈 없다고. 저번에 인출한 계좌 아직 잔고 꽤 남아있지? 그니까 그 돈은 우리 딸 위한 돈이라니까. 지금 안 쓰는 것뿐이지 여윳돈으로 쓰는 돈 아니야. 그건 충분히 알고 있어. 그것보다 왜 우리가 돈을 빌려줘야 돼? 일단 부모님이랑 상의하는 게 순서잖아. 그게 부모님한테도 말해본 것 같은데 연금 생활하는 부모님한텐 아무래도 어려운 것 같아. 나도 부모님이 노후 자금 쓰시는 건 걱정스럽고. 뭐 그건 확실히 그렇네. 그치? 그러니 이번에 마지막으로 빌려줄 수 없을까? 누나도 이 이상은 빌려달라고 안 하겠지. 당연히 그래야지. 알겠어. 사정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런데 당신 의외로 누나 좋아하네? 솔직히 말하면 누나 싫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뭐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렇게 해서 또 큰 돈을 신우이에게 빌려주게 됐다. 왠지 딸한테 미안하고 죄책감이 든다. 게다가 이번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아무리 그래도 정말 이건 아니지. 그렇게 빌려주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즈음 이런저런 감정도 꽤 가라앉았고 신우이에 대해서도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리고 볼 일이 있어 은행에 들렀는데 그때 말도 안 되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이 일하는 중인 건 알았지만 바로 연락할 정도로 화가 났다. 아까 양육비 통장 정리했는데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봤어? 월급에서 자동이체하니까 평소에는 안 건들잖아. 안 쓰는 백이랑 액세서리 팔아서 그 돈 입금하려고 했어. 그런데 통장 정리해보고 깜짝 놀랐다고. 잔액이 거의 없잖아. 아예 없진 않잖아. 싸우자는 거야? 잔액이 10만 엔도 안 되잖아. 신우이한테 빌려준 게 있어도 적어도 50만 엔 이상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 왜 잔고가 이렇게 비었는지 묻고 있는 거야. 혹시나 하는데 또 누나한테 돈 빌려준 거야? 그렇게 됐어. 이번엔 대체 왜? 왜 50만 엔이나 필요한데? 두짠이 중요한 촬영 기재를 망가뜨렸느니 뭐라니. 그래서 꼭 좀 부탁하길래.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빼가면 어떡해. 말하면 무조건 반대할 거라 생각해서. 당연하지. 30만 엔도 곤란한데 거기에 50만 엔이라니 말도 안 되지. 당신 대체 왜 누나 말대로 하는 거야? 그렇게 사이 좋은 것도 아니었잖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내버려둘 수 없어서. 나하고 딸은 가족 아니야? 당신 말이 다 맞아. 적어도 우리 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 알았으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 푼도 못 빌려주니까. 테러리스트한테 잡혀서 인질금 요구해도 말이야. 알겠어? 이번엔 꼭 약속할게.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 딸을 위해 모았던 돈이 거의 사라진 거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차라리 현지까지 가서 직접 한마디 해줄까 진심으로 고민했지만 남편이 달래서 간신히 참았다. 그렇게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놀이기라도 한 듯 신우이한테 라인이 왔다. 키미코 괜찮아? 네?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인데. 화났어? 네, 그야 그렇죠. 누가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돈 뜯어가니까요.
누가라니? 나? 그럼 언니 말고 누가 있어요? 치료비니 기재비니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큰돈 빌려달라고 하고 정말 필요한 거였어요? 잠깐 멈춰봐. 진정해. 치료비? 기재비?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저랑 장난해요? 아니야. 난 소매치기 당한 후론 빌린 적 없어. 네? 그것보다 키미코야말로 아픈 거 아니었어? 그래서 일 끝나도 연락은 하지 말라고 류타가 그러던데? 남편이 그랬어요? 그랬어. 걱정돼서 그만 연락했는데. 영문을 몰라 혼란스러웠다. 신우이가 돈을 안 빌렸어?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일단 좀 진정하고 라인을 주고받으며 서로 이야기를 맞춰봤다. 상황을 정리해 볼게요. 일단 언니는 처음 소매치기 당한 후론 돈 빌려달란 적 없고. 그래. 게다가 저번 주엔 이미 귀국해서 그 돈도 남편한테 직접 갚으셨다. 게다가 빌린 건 10만 엔이 아니라 3만 엔. 일본만큼 물가가 비싼 것도 아닌데 10만 엔이나 필요 없었지. 근데 키미코는 정말 안 아픈 거지? 네, 감기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류타는 너가 병으로 요양 중이라고 거짓말을 쳤다? 나하고 널 서로 못 만나게 하려는 것 같네? 네, 근데 왜 그랬을까요? 게다가 진짜 돈도 없어졌고. 짐작은 간다. 틀렸으면 좋겠지만서도. 그리고 언니한테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됐다. 솔직히 믿고 싶진 않았지만 그것 말곤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없었다. 어쨌든 증거가 필요했기에 노는 날 딸이랑 같이 외출하는 척했다. 그리곤 재빨리 친구 집에 딸을 맡기고 신우이랑 합류. 언니는 계속 밖에서 남편의 동향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렇게 둘이서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 신우이의 예상은 그대로 들어맞았다. 나는 못 참고 바로 남편한테 연락했다. 어떤 것 같아? 오늘이야말로 이길 것 같아? 뭐야, 갑자기 왜 그래? 이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 쓸데없는 변명은 하지 마. 지금 파친코 하러 갔지? 스트레스 풀러. 괜찮잖아. 가끔 파친코 하는 정도는 평범하고. 가끔씩이면 평범하지. 근데 애들 적금까지 깨는 건 평범하지 않지. 그니까 그 돈은 누나한테 보냈다니까. 쓸데없는 변명하지 말라고 했잖아. 당신 누나 바로 내 옆에 있어. 전화해 보든가. 당신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도 파친코에 돈 쓴 거 숨기려고 그런 거지? 미안해. 반성하고 있어. 두 번 다시 안 한다고 맹세할게. 학생 때도 부모님이나 누나한테 그렇게 말했다면서? 그것도 들은 거야? 당신 이미 한번 파친코로 빚더미에 앉은 적 있다고 들었어. 그것 때문에 부모님 저축도 깨고 누나한테도 큰돈 쓰게 했다면서? 그 후론 정말 안 했어. 근데 요즘 일이니 육아니 스트레스가 쌓여서 몇 년이나 안 했으니까 오랜만에 조금 하는 정도는 괜찮겠지 생각했어. 그 결과가 이거란 얘기네. 딱히 중독 같은 건 아니니까 그만두려고 하면 그만둘 수 있어. 저축한 것도 원래대로 돌려놓을게. 내 용돈 줄여도 돼. 아니, 당신은 중독이야. 양육비 통장에 손댔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언젠가는 분명 들킬 거짓말까지 쳐서 파친코 할 돈을 마련했으니까. 부탁할게. 앞으로는 절대 안 할 테니까. 일단 이혼하자. 그리고 나서 파친코 중독 치료 받는다면 딸이랑 만나는 건 허락해 줄게. 이게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야. 이렇게 해서 난 류타랑 이혼하게 됐다. 설마 그런 짓을 했을 줄이야. 중독 치료와 관련해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딸의 친권까지 요구해왔다. 물론 그런 건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시누이와 시부모님한테 불려가 가족들한테 십자 포화를 맞게 됐다. 그리곤 반강제로 치료시설에 끌려갔다고.